여러분, 공영방송이 편파방송이 된다. 참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가 공영방송을 볼까요? 사실 공영방송에서 그 쏟는 주파수는요, 이게 소유가 국가 거거든요. 공영방송에서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파는 결국 안 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낭비가 된다. 웬만하면 저도 공영방송이 편파방송이다 뭐 꼭 제가 이렇게까지 방송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출신이고 또 기자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동료들을 안 좋게 평가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정도는 제가 꼭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 이게 가짜 자료가 아니라 진짜 자료니까.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와우 길다 그죠? 여기에 소속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예요. 2018년 2019년 국정감사 때 메인 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KBS는 뉴스9이 있고요. MBC는 뉴스데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사를 전수조사했어요. 전수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중에 이제 정당의 어떤 자료를 인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이 인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용한 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9시 뉴스9, 뉴스9나 뉴스9이나 뉴스데스크에서 정당 자료를 인용한 기사는 142건이었는데 142건. 그중에 더불어민주당을 인용한 거는 115건. 그 당시 자유한국당을 인용한 건 27건이었어요. 27건.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민주당은 81%, 국민의힘은 19%예요. 19%. 결국 야당의 국감 자료를 인용한 기사가 여당의 국감 자료를 인용한 기사가 야당보다가 4배, 4.3배, 4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4.3배라는 겁니다. 방송사별로 보면 MBC 뉴스데스크가 65건 중에 민주당이 60건, 77%, 한국당은 15건, 23%였고요. KBS 뉴스9은 77건 가운데 민주당이 65건, 84%고요. 한국당은 12건, 16%입니다. 16%.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차이가. 또 연도별로 보면요. 2018년 국감 기간 중,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예요. 기사가 79건이 나갔는데 그중에 민주당 기사가 60건, 한국당 기사가 19건이에요. 그럼 한국당은 24%고 민주당은 76%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감 기간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요. 기사는 63건이 나갔습니다. 민주당 기사는 55건 87%고요. 한국당은 8건 13%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 일단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이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민주당 의원들이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이슈거리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게 국감장에서 이슈가 돼서 기사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기사화를 못 시켰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언론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제가 언론사에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아무리 좋은 기사라고 하더라도요. 정당별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느 정당 거를 더 많이 내거나 어느 정당 거를 더 폭발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균형을 유지해요. 조금 차이가 난다면 그 다음날에 보정을 해주는 정도로. 심지어 말입니다. 이게 정당별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야 야당 대선 후보는 별로 만만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 기사를 쓸 때는 비중을 비슷하게 둡니다. 좌파가 2명이 들어간다면 우파도 한 2명. 분명히 지지율은 다르지만 그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KBS 뉴스9이나 MBC의 뉴스데스크가 그거를 했느냐?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로 봤을 때는 안 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편파 방송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요거 하나를 가지고 단순하게 보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단순하게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편파 방송으로 볼 수 있는 요소예요. 이렇게 편파 방송으로 방송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MBC 뉴스데스크를 볼까요? KBS 뉴스9을 볼까요?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안 본다니까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장악했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밖에. 그렇지 않으면 언론 스스로가 자고우면했다. 권력 따라가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월호 때 제가 들었을 때가 굉장히 충격적인 걸 제가 듣고 그때부터 제가 왜 기자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기레기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세월호 때. 근데 그 기레기란 말이 기자 쓰레기란 뜻이에요. 기자 쓰레기. 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기자부터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언론을 하겠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했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언론사 시험을 떨어져도 저는 끝까지 언론을 하겠다 해서 언론에 결국은 몸담았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몸을 담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뭔가 젊음의 어떤 피를 가지고 나는 정의를 한번 구현해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언론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세월호 때 기레기란 말이 나오면서 야, 내가 차라리 이럴 바야 사업을 하지 왜 언론을 했던가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기자들은 기본적으로요. 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사회 정의 구현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래야 되죠? 왜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권력을 따라가야 되는지 저는 거기서 스스로 실망스럽고 스스로 안타깝고 스스로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다행히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바닥 경기가 어땠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가 어땠다. 이렇게까지 봐줄 수 있다는 거 참 저는 솔직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저는 편파되지 않으려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정론직필이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이 전파라는 건 국가 건데 이 국가의 어떤 전파를 낭비하면서 시청률이 저렇게 떨어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방송을 만드는 것 과연 합당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은 좀 심했네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특정인들이 보는, 특정인들이 보는, 국민 전체가 다 공영이니까 국민 전체가 보면서 현실을 직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대안 제시까지 필요한데 과연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4단계로 제가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요. 사실. 지금처럼 KBS, MBC가 이렇게 그 하나의 부분에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야당, 여당만 편파로 방송한다. 이런 사실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설. 왜 그러면 편파로 방송할까? 자고우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 권력이 뭐 언론을 장악한 것 아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니 기자가 왜 치우치게 하니? 언론이 왜 한쪽에 치우치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언론은 정론 직필이 핵심이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대안 제시. 그러면서 살아날 수 있는 언론이 살아나려면 정론 직필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4단계로 4단계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웬만한 기사는 그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공영방송이니까 전파를 쓰니까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KBS나 MBC로 저는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시청률도 올라가고요. 과거의 KBS의 위상, MBC의 위상도 찾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